처음엔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내 등을 감싸 안고 가만히 누웠을 때 가슴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품에서 자는 게 얼마만인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김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말 하나하나에 오래 숨겨온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옷을 벗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는데요. 전 마음이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을까봐. 그런데 처음엔 정말 괜찮았어요. 그분도 천천히 다가왔고 저도 싫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안쪽이 갑자기 화끈거리면서 너무 따가운 거예요. 처음엔 그냥 어색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아프고 몸이 자꾸 움츠러들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내가 왜 이러지 싶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천천히요. 그렇게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만할까요? 그분이 조용히 물었고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등을 진 채 조용히 누웠고 그 이후로 다시 마주 보기조차 어렵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고혈압 약을 타러 오신 할머니는 진료가 끝나갈 무렵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이런 것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의자에 조심스럽게 다시 앉은 할머니는 차마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눈동자의 흔들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치심과 상실감. 저는 아무 말 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게 두려워요. 또 그렇게 되면 어쩌나 싶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주 흔한 변화일 뿐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 고은미입니다. 폐경기 이후의 호르몬 변화, 고혈압과 당뇨 같은 대사질환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몸의 변화와 삶의 질 저하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매일같이 조용히 참아오신 분들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삶의 감각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날 할머니께서 꺼내신 이야기 또한 그랬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신체 변화였고 치료 가능한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할머니의 손등을 감싸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 봅시다. 혼자서 겪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료실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없이 앉아 계셨고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질건조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며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조금 들었지만 눈빛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약으로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질점막에 바를 수 있는 보습젤이나 호르몬 크림 같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부드러운 방식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겁을 먹은 상태니까 무리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도요. 말은 안 해도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괜히 다 망쳤단 생각도 들고요. 아니에요. 망친 게 아닙니다. 몸이 겁을 먹은 건 잘못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요.
저는 몇 가지 제품의 샘플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질 점막 보습용 젤, 저용량 여성 호르몬 크림,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함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어색해 하시다가 설명이 끝날 무렵엔 조금 안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런 걸 제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원래대로 반응하지 않는 게 슬픈 일이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돌보려고 오신 게 용기라고요. 할머니는 처음보다 조금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나아지면 다시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냥 아예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제 안에서도요. 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여자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앉아 계셨고, 이내 아주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두세 번 더 외래 진료를 오셨습니다. 매번 조심스럽게 증상을 설명해 주셨고, 저는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며 보습제와 호르몬 크림 사용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크림을 바르는 것도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차차 익숙해지셨고 관계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요? 그래도 덜 따가워요. 걱정도 좀 덜 하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빛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기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요. 아직 기다려주고 계세요. 너무 미안해서 제가 자꾸 피했거든요. 이젠 그분께 솔직하게 말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괜찮아졌다고는 아직은 못하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 뒤 김할머니는 진료실 문을 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제게 하신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됐어요. 드디어 괜찮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며칠 전에요. 그 사람 집에 갔어요.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방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지난번처럼 긴장됐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굳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등을 안고 있었는데 숨소리만 들리는데도 심장이 막 뛰고 그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번엔 안 아프게. 내가 더 천천히 해볼게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응, 이번엔 나도 겁 안 내게. 그러고는 신기하게도 전처럼 따갑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편했어요. 관계는 차분하게 이어졌고 이번엔 끝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이어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이제 우리 괜찮아졌네.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서 꼭 껴안았어요, 선생님. 그날은 정말 제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다시 한번 여자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걸음부터 가벼웠고 앉으셔서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먼저 말씀하실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요즘엔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자꾸 웃게 되고
괜히 거울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말에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저로서도 매번 새롭고 경이롭습니다. 몸의 회복보다 더 인상 깊은 건 그 회복을 통해 삶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순간들이니까요. 그 사람이요. 얼마 전엔 꽃을 사왔어요. 제가 무슨 꽃이냐고 했더니 예쁘니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꽃 선물 받은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며 할머니는 얼굴을 붉히셨지만 그건 부끄러움이 아닌 환한 기쁨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믿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그냥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누가 날 만지고 안아주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고요. 제가 아직 여자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은 단순히 성생활이 회복됐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고, 오랫동안 스스로 놓았던 감정들과 마주할 용기를 되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이 김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은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숨 쉬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요. 관계라는 게 꼭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진료실 밖으로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걸음을 걸어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뭔가 단단해진 느낌, 자신을 다시 받아들인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노년기의 성생활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낯설고 심지어는 금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다 끝났지, 뭘. 그런 말로 스스로를 숨기고 감정과 몸의 변화를 덮어둔 채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고 성적인 관계 역시 나이에 따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몸이 변한 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고 그 변화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노년 여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처럼 질권조증도 그냥 관리하면 되는 증상입니다. 적절한 치료, 부드러운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인정해주는 마음만 있다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계신 분들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가슴 한편이 찡하다면,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저랬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때론 저 같은 의사에게라도요. 용기는 꼭 크고 거창한 게 아니니까요. 김할머니처럼 진료가 끝나고 문 앞에서 한 발짝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이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